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멘토 나와 있고요.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에 이제 경계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국채 시장,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거는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한쪽에서는 사줄 데가 없다. 아니다. 유럽의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데들은 천연가스로 워낙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결국 4% 넘는 뭐 단기물은 5% 넘었으니까 미국 국채 걔네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 좀 안정이 될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 좀 하시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7월 이제 CPI 좀 발표 이후에 좀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좀 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잭슨홀 미팅 뭐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좀 발언도 상당히 주목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S&P에서 지금 미국 5곳 지금 은행에 관련돼서 신용 강등을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이제 고금리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은행의 리스크가 좀 같이 좀 재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잭슨홀 관련된 뭐 연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우려는 좀 과하다는 좀 분석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금리 관련된 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계속해서 좀 올 한 해 계속 지속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특정한 좀 이벤트라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좀 올해 한 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할 수 있는 좀 조정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저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혹은 단기적인 제가 볼 때는 상승은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좀 쉬어가고 있는 주도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목석가리가 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장세에 옥석가리가 좀 될 거다. 주도주를 차라리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향후 주도주가 될 만한 거 말씀하는 거죠. 이기택 멘토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버티면서 상승을 좀 노려볼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이번 주 말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내용인과,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가장 큰 시장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긴축의 끝자락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 의견들이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거다라는데 이제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잭슨홀 미팅 때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9%대 인플레이션에서 3%대까지 잡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긴축을 하면서 2%대까지 몰고 갈 것이냐 아니면 관망을 할 것이냐, 뭐 다들 아는 정도의 답안 정도에서 답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고 네.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러한 것이 선반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준하는 실적 발표와 그 이상의 컨센서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 향방에 따라서 다시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됨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 뭐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의 조정을 좀 딛고 다시 또 박스권 상단을 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섹터로 함축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들이 뭐 이번 주에 많다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요. 어쨌든 그 이벤트를 잘 소화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지금 판단 내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파월 의장도 그렇게 강한 멘트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적
그 포워드를 막 올려왔었거든요. 목표가도 올리고. 그러다가 오늘 잠깐 주춤한 건데 내일 진짜 나와볼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다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뭐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는 뭐 맥신이라고 하나요? 맥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게 또 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술과 관련돼서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테마들이 돌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들 윤여민 멘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좀 양강을 이루면서 좀 메인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7월 말에 좀 살짝 무너지면서 이와 관련된 수급들 자체가 좀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테마들이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돌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초전도체, 맥신 또 여기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좀 테마도 좀 돌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더해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이제 테마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한 1, 2주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과학계가 좀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뭐 테마들이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시장의 조정 혹은 이제 주도주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좀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약간 약해졌을 때 사실 그 수급들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AI, 로봇 리오프닝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싹 수면 위로 좀 빠지면서 다 어떻게 보면 테마 장세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수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주도주들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과대 낙폭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도 뭐 전고점 대비해서 3에서 40% 정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 관련된 종목들 물론 한미 반도체를 좀 제외하고서는 뭐 종목들 같은 경우가 3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업종 중에서 특히 이제 주도 업종 중에서 좀 메인 섹터로 나설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과대낙폭돼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테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테마는 테마스럽게 좀 매매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정신 건강까지 챙겨주셨는데 어쨌든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수급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면 주가는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찐이다 또는 진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말 그래도 테마주는 테마주로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택 멘트도 지금 테마주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 것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매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주시죠. 예,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기타 여타 상반기 때 5배 이상 올랐던 주식들의 편승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그 소외감에 따라서 뭐 포모에 대한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따라가면서 하겠습니까? 이건 투자도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폭탄 돌리기 뭐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현상들이 아닌가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뭐 초전도체 이야기하면서 제가 황우석 박사 다큐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줄기세포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 있을 뭐 미래에 있을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근데 과학기술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른 얘기고 오늘은 말씀드린 내용은 좋은 기술과 좋은 주식은 또 다른 얘기다. 이 기술은 꼭 상용화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마주 관련된 얘기를 두 분께 좀 들었고요. 게임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게임주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게임주 하반기 가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하반기에 게임주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윤여민 멘토 게임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좀 순환매에서 좀 관심이 좀 멀어진 좀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펄어비스는 좀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들, 좀 호평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쾰른에서 좀 열리고 있죠. 지금 이제 게임스컴 2023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작이 좀 공개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붉은 사막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약간 뭐 재료 소멸의 약간 느낌으로서 제가 볼 때는 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펄어비스를 좀 비롯해서 다른 게임주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지금 뭐 대장주로 보일 수 있는 좀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재한 상황. 여기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부분을 보였습니다만 뚜렷하게 제가 볼 때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게임 섹터에서 뭔가 좀 이렇게 폭발적인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당분간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결국 네.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성장주에는 좀 제가 볼 때 좋지 못한 환경으로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게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좀 찾을 때까지는 사실 조금은 좀 주가 자체는 좀 이러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른바 역발상 투자라고 할 때 가장 안 좋을 때 나중에 이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찾는다라는 관점에서는 게임주를 보면 어떨까? 지금 보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지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펄어비스 아까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게임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야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택 멘토 게임주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뭐 베타코플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 발표 이후에 후실적이 나오면 세론이다. 그래서 매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상당히 빠르고 어떻게들 정보를 다 아시는지 그러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사실 뭐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주가 부진의 내용은 사실 대장주인 NC소프트를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신작 출시가 대연되고 있고 리니지 W 매출이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리니지 W마저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과 PC에서 나타나는 게임은 어떻게 보면 9세대 게임 그리고 이 게임들은 뭐 이제 게임주 자체가 배당주 성격으로 변화되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좀 찾기 힘들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은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주가는 역으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러한 성장 동력은 내년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년 만에 들어오는 폼팩트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 삼성, 메타 3파전이 예고되어 있는 글라스 쪽에서 이제 AR 글라스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네. 변화될 수 있는 커다란 모멘텀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게임과 관련된 새로운 기기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나면 컨텐츠인 게임도 주목해 볼 만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내년쯤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십니다. 우리가 뭐 애플의 이 구글 글라스, 구글이 아니죠. 애플의 이 VR 기기, 그다음에 뭐 구글 쪽, 삼성 쪽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시장에 조금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지 않겠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갈까요? 자, 오늘 윤여민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는 펌텍코리아입니다.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실적과 관련돼서 뽑아오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파마 리서치, 리쥬란 해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가져오셨습니다. 펌텍코리아부터 투자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비슷한 결의 종목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갖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화장품 관련된 쪽 지금 뭐 2분기에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2분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경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뭐 매출액 같은 경우 한 760억 정도, 영업이익은 100억 이상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스틱형 용기 점유율 1위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뭐 멀티밤이 좀 제가 볼 때는 인기를 상당히 끌면서 매출의 증대 효과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올리브영에 좀 입점돼 있는 국내 중소형 화장품들,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죠. 이런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와 관련된 발주 물량도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일본향 매출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거의 76% 이상 급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에 대한 상승 자체는 뭐 2분기가 아니라 지금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 매출이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지금의 약간의 조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림목 가능한 좀 매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뭐 대형 글로벌 고객사들의 발주 물량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반기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홈테코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10에서 15% 정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충분히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으면 조정이 오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전고점 넘고 확 돌파해서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전고점 정도 수준에서 1차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뭐 저는 2차 목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차 목표가에 좀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씩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익 실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좀 비중을 조금씩 좀 조절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말씀이다. 전체 다 뭐 차익 실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파마리서치도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죠. 예, 제가 연초서부터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브랜드 관련주, OEM 관련주를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파마리서치가 이제 8만 원대부터 계속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힌트가 좀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15만 8천 원대 주가가 이제 한 15%, 20% 정도 조정이 나와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시기에서 이제 왜 그러한 것들을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성장성은 화장품, 그러니까 리쥬란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국내 그러니까 H&B 스토어라고 하죠. 뭐 올리브영이 대표적인데요. 거기서 매출 확대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는 쪽에서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마진이 적던 쪽에서 결국에는 마진이 높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잘 팔리는 제품이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서부터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이제 작년 말서부터 태국에 런칭하고 난 다음에 태국에서 가파르게 성장세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용에 관심이 높은 국가별로 이제 시장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84억 정도로 약 한 4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뛰어내리기보다는 이러한 조정식에 추가적으로 담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 리쥬란이라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기택 멘토한테 처음 들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번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에 손절가 12만 원으로 제시받았으니까요. 여러분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윤여인 멘토 그리고 이기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